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찰리 커크 추모식 그리고 불길한 징후. 정치 암살은 전쟁과 내전의 떡밥이 됩니다. 딥스테이트, 왜 미 의회를 무력화시켰나,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의 원인으로 백신을 이제 지목했습니다. RFK 주니어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자폐증의 원인으로 타이레놀을 거론하고 백신을 거론하지 않는다. 이때는 이 백신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관련된 발표,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백신을 이용한 이제 예방의학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 이것은 J.D. 락카펠러가 만든 겁니다. 현대적인 병원 시스템, 미국 내 이제 의과대학 시스템, 그리고 의대, 그리고 병원과 연결된 네트워크, 이런 모든 것을 사실 디자인한 사람은 J.D. 락카펠러죠.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 시스템, 이것은 J.D. 락카펠러 구상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D. 락카펠러가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혹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의 이제 공공보건을 위해서 이런 것을 디자인했다. 이 상반되는 해석이죠. 한쪽에서는 사타닉한 자본가로 보고 또 한쪽에서는 미국 공공보건의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이 트럼프가 과연 하얀 신발을 공격할 수 있을까? 글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마뉴엘 마크롱, 이 프랑스 국민 지지율이 15%입니다. 끝났죠. 벼랑 끝에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V 나와서 헛소리 떠드는 거죠. 마크롱 뒤에는 로스차일드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뱅커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크롱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순식간에 이제 장관 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고 1년 만에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정말 기적적인 정치 과정이 있습니다. 그의 배후에 엄청난 세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배후 세력을 믿고 아직 까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트니 앱,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죠. 우생학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의학은 우생학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생학, 좋은 유전자는 많이 이제 퍼뜨리고, 그리고 나쁜 유전자는 개체수를 줄이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인구 감축 프로젝트입니다. 좀 끔찍스러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인구를 감축할 수 없다. 이 경우, 열등한 유전자, 이들은 이제 노예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사회 권력 관련된, 지배 논리 관련된 어떤 음모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글렌백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한 내용도 있지만 또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H-1B 때문에 한국에서 또 시끄러운데 또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군요. 이민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해임이 되었다. 그동안 추방해야 될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 판사는 Federal Judicial Court 소속이 아닙니다. 법무부 직할입니다. 법무부가 이제 임명하고 또 바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한 60 몇 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숫자 이제 이민 판사를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민 판사는 법무부 직할로 행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권력이 바뀌고 이민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데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거의 뒤집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이제 전통입니다. 새로 프로세싱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아 사태로 집단 소송한다.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 영주권 그리고 이제 시민권 이 정도 되어야지 어떤 권리,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인간적인 권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미국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비자 받아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관련돼서 이것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것에 따라서 멀쩡하게 비자 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바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 문제, 이것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 때문에 주니어 기술진들 해고 중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여기 일하는 사람들 자를 수는 없죠. 그래서 유지는 합니다만 결국 이것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H1B 문제는 미국과 인도 사이 문제입니다. H1B의 70%는 인도가 차지합니다. 미국이 엄청난 쿼터를 몰아준 거죠. 이것은 인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자, 이 70%, 이 안에 한 80% 정도는 사기성입니다. 중교구 이제 임시 수학 선생, 모텔 주유소 매니저, 이들이 어떤 이제 인도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자, 어디서 돈을 받냐, 무슨 테크 이런 식이죠. 자, 이 미국 내에서 이런 일은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인들은 인도의 H1B 이거 믿지 않습니다. 80%가 사기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어쨌든 자, 이 문제는 미국과 인도 사이의 충돌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가 필요한데 인도를 팬다. 이 중국의 지역적인 패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1B는 경력이 있든 없든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엔트리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써보고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영주권 스폰서십 써주는 거죠. H1B 받는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연장이 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떠드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인도에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외화 수입과 관련된 겁니다. 인도 사람들 미국 가서 한 4만 불 정도만 받아도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큰 외화 수입원이죠. 그게 이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조치죠. 그렇다고 모디 총리가 뭐 당장 미국에 굴복한다 뭐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뭐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크게 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전략적인 후퇴다. 이런 조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것과 관련된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800개 정도의 해외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약화시킨다. 제가 방송에서 누차 반복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1도련에서 조금씩 후퇴하고 이런 조짐들 나오고 있죠. 이번에 발틱 3국의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자산들, 뭐 정찰 자산 이런 것을 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인 후퇴를 한다. 맞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인 후퇴를 한다. 제1도련에서 후퇴한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 무엇일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국내로 이제 시선을 돌린 겁니다. 범죄 해결, 그리고 좌익 극단주의랑 맞선다. 그리고 비자 프로그램. 이것은 일단 인도애들 쫓아내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농담 삼아 좀 놀립니다만 미국 애들이 지식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뭐 대학 졸업해도 데리고 와봐야 좀 써먹기가 힘들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나 뭐 중국, 인도 애들처럼 뭐 실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식, 이것은 일단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가르치면 상당히 빨리 배웁니다. 이 fast learning, 그 스킬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애들 쫓아낸다. 당장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해내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배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로 이제 눈길을 돌린 겁니다.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발틱 3국을 미국과 이 서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러시아 입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환상을 품고 있죠. 발틱 3국이 나토 소속이다. 그래서 러시아 꼼짝 마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틱 3국은 러시아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나토입니다. 발틱 3국을 러시아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라이어빌리티입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오폴리틱스를 보는 겁니다. 발틱 3국, 거기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전략적인 자산들 빼겠다. 이제 관리하고 만약에 이제 도와주고 싶으면 영국, 프랑스, 독일 니들이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걔들이 뭘 하겠습니까? 뭐 발틱 3국, 러시아가 마음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나토 소속 국가, 이런 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르노 베르트랑이 이제 이런 거를 썼는데, 이번 조치, 즉 발틱 3국에서 미국의 이제 군사 전략적인 자산들, 뭐 주로 정찰 자산입니다. ISR이죠. 이것을 빼겠다고 한 것은 미국이 전략적인 후퇴를 하는 거다. 미국이 전략적인 후퇴를 하는 것은
이제 미국 힘을 낭비하는 요인들을 없애는 겁니다.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혹자는 미국이 약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후퇴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불필요한 전략 낭비 요인들을 없애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슬림다운하고 효율화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 이제 차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개념도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것, 그리고 현실적인 모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뭐 에리얼 51인가요? 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국인들은 막연하게 미국은 우주인들로부터 이제 기술을 전수받아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이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실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모형을 만들어서 띄우고 있는 거죠. 네티즌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우주 기술로 만든 이제 이런 차세대 전투기, 뭐 저는 이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앞섰다는 거죠. 참 이것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중국에는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띄우고 있습니다. 저게 뭔지 뭐 날아가다가 떨어지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아다니는 것과 우리 눈에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찰리 커크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추모식을 보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모식에서 나온 대사들,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좌파 진영은 막 이렇게 찰리 커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폭력적인 사람, 말도 되지 않는 이제 누명을 뒤집어서 씌워서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뭐 그거 그러죠. 자, 그런데 찰리 커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기여를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서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젊은이들에게 접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어쨌든 피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떤 세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뭐 극좌입니다. 극좌 세력, 뭐 트랜스젠더, 자, 이런 애들이 론 울프 스타일로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저질렀다. 자,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을 미국이 이제 손을 봐야 된다. 안티파 테러리스트다. 미국 내 극좌 세력들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내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리버럴 세력은 트럼프에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 보고서 이런 것을 보면은 터무니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총알도 그렇습니다. 구경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새겨진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이제 파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파놓은 흔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총알 구경도 그렇습니다. 이 M1 게란드, 이제 2차 대전 그리고 6.25 때 썼던 총이죠.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뭐 목이나 머리 이런 게 날아갑니다. 이 점처럼 박혀서 피가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파괴력이 큰 총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FBI는 국민에게 이제 강압적으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추모식도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추모식의 내러티브도 이제 딱 이렇게 단선적으로 정해서 뭐 그냥 한 방향으로 달리는 거죠. 자, 이런 현상, 뭐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은 이제 9.11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뭐 이제 사우디 요건이 발견되고 알카에다다, 자, 중동 애들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분노해서 자, 중동 애들 두들겨 패고 또 실제로 이제 인도 사람은 테러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자기는 중동 사람이 아니지만 생긴 게 좀 비슷하니까 중동애로 오인받아가지고 뭐 테러 당하고 죽고 정말 황당한 일이 이제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도 자, 이게 참 저는 이런 표현 쓰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는 뭐 시체 팔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들 많이 있죠. 이 죽은 사람들 추모할 땐 추모하고 고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자, 무엇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이것을 이제, 그리고 무엇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불행한 사건이 있고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시체를 파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 어떤 사람 희생자를 두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이것을 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좀 목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일론 마스크
그리고 이번 사건 배후 해석, 지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위에 있는 어떤 스나이퍼들이죠. 이제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여기 이제 함께 추모하고. 그런데 자, 이런 것들 결국 뭐 트럼프 진영 그리고 리버럴 진영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막 단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전적인 분위기가 고양이 됩니다. 야, 저놈들이 찰리 커크를 죽였다. 미국 내부의 안티파 세력, 좌파 세력들 이들이 찰리 커크를 해쳤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상당한 의혹이 있고 정말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들 지금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각 뭐 전원이 다 왔습니다. 물론 찰리 커크 미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각이 총출동해서 추모식을 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공식적인 정치인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기독교 사회운동 조직의 수장일 뿐입니다. 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목적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스티븐 밀러, 뭐 좀 강경파인데 이민 관련된 문제 온갖 것 관련돼서 스티븐 밀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 상당히 장문입니다. 이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쓸까? 저는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길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이제 고스트 라이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고스트 라이터로 스티븐 밀러나 혹은 그 주변의 핵심 인사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에 담겨진 내용, 어투 이게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좀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죠.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이에 쓰기는 힘든 표현들인데 저는 이제 스티븐 밀러를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찰리 커크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그런데 찰리 커크가 최근에 이제 심경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과자 관련돼서 발언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그리고 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글라스 맥거리거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길한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죠. 일루미나티 카드에 enough is enough. 이제 충분하다. 너무 심했다. 이런 표현이죠. 이 타임즈에 너무 나갔다. 너무 심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치적인 암살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단어가 쓰여진 것도 이것은 스나이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뭐 정치적인 암살, 제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전쟁 아니면 내전입니다. 미국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죽고 그 다음에 월남전이 격화되었습니다. 린던 B 존슨은 본격적으로 월남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9.11 그 다음에 이제 큰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미네소타주의 이제 상원의원입니다. 이 웰스톤이라는 사람. 이 양반은 원래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네오나치 이런 게 아니고 박해받는 유태인인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뭐 후손, 이 사람은 이제 2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미네소타의 이제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전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상원의원 웰스톤은 온갖 자료를 추적하고, 자, 이 부시는 자, 사담 후세인이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 뭐 9.11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웰스톤은 거기에 반박하는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부시의 전쟁 계획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열렬하게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자 이 미국의 이제 의회 상원 하원 물론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이렇게 쭉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는 의기양양하게 이라크를 침공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웰스톤 의원이 살아있을 때 모습입니다. 이 미국 내에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네소타가 좀 이제 리버럴 줍니다. 뭐 백인들이 압도적이지만 도치도 많이 살고 좀 리버럴 준데 우크라이나 출신 유태인으로서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때리기를 원합니다만 이 사람은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뭐 대량살 상무기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고 알카에다랑 상관도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혼신적으로 반전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오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찰리 커크가 만약에 가자 어떤 이제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됩니다. 제가 또 함부로 이제 속단을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좌파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1901년에 이제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되었습니다. 통화 정책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어떤 세력이 이것이 싫었던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용된 거, 이 .30-06. 이것은 M1 게란드, 우리가 이제 M1 하는 그 소총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카트리지 끼고 쏘면은 한 150야드 여기서 때려도 그냥 뭐 펑 하는 게 느껴집니다. 파괴력이 엄청난 이제 총알입니다. 이것이 찰리 커크의 치명적인 목에 난 상처. 이것 정도가 아니죠. 뭐 목이 뭐 거의 한 반쯤은 날아가야 될 겁니다. 하여튼 믿을 수가 없는 일, 믿을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한다.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쇠사슬 차고 가고 이런 것은 소수의 인력이 많은 사람을 체포해서 갈 때는 이렇게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US 마샬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죠.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는 거 이게 지금 한국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다만 찰리 커크,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를 굉장히 높이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찰리 커크는 한국의 어떤 좌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극우 언어 폭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흑인들을 비하했다, 너희들의 직접 능력이 없어. 정확하게 그의 발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흑인 정치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인들 욕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뭐라고 해도 너희들 돌대가리야 이런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에 국한된 거고, 찰리가 인종 자체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어퍼머티브 정책을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어퍼머티브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소수 인종은 그중에 한국계도 있습니다.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 이들이죠. 이란계,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찰리 커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내용도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이 폭력적인 표현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극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당파적인 목적을 위한 왜곡, 이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암체워르드가 이런 걸 썼는데, 이 끝으로 이 미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망가졌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갑자기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이것을 보고 한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관세, 이민 이런 거, 이것은 미국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바이든 때 이민자 남부 국경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이 바이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기존에 있던 법령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남부 국경을 열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 의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암체워르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 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든 일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입법부, 의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을 집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들어서 이것은 한 9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의회와 대통령 간에 치고받고 있는데 의회가 강했습니다. 클린턴 때까지 그랬습니다. 클린턴 때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죠. 자, 이제 아버지 부시, 그 이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 때 초기 1기입니다. 이제 여소야대죠. 그래서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선거하고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은 대승을 합니다. 그때부터 공화당 천하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아닙니다. 오해를 장악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린턴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 이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화당 30년 천하 이게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들 부시 때입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는 그냥 이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왜 오해를 무력화시킬까? 미국 일반 국민들을 미국 정치에서 떼어놓기 위한 겁니다. 이암 헤로드가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오해를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자, 바이든 들어서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아들 부시 뭐 이라크 패버려 전쟁하자. 그리고 이제 오해는 끌려가는 거죠.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바마 때 자, 오해 동의 없이 뭐 리비아 때리고 폭격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한 겁니다. 오해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자, 만약에 오해를 거치게 되면은 오해는 기본적으로 풀뿌립니다. 그래서 자, 지역에 가면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이 있으면 또 지역구가 있죠. 여기 가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자,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죠. 소위 말하는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이 국민들은 전쟁에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여론이 모여서 이제 의사당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죠. 미국 딥스테이트는 의도적으로 미국 오해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나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난번 대통령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번 대통령 때는 저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르고 충돌시키고 분열시키고 미국 국민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여기 붙었다가 야, 저놈들 나쁜 놈이야.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이쪽에 붙으면 또 이쪽 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게 만드는 거죠.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이성, 판단, 의사 이런 것은 오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오해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은 딥스테이트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일반 국민과 권력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해가 사라진다. 이제 논리적인 토론 이런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냥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는 그들만의 권력 시스템을 공고화하면서 나중에 괴리시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을 노예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화하기 위해서 감시기구, 검열기구, 그리고 처벌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전부 이제 똑같이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오해를 되찾아오는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자, 이것은 뭐 여당, 야당, 좌파, 우파 이 관점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이 주권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국 오해를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지금 뭐 완전 개판입니다. 뭐 관세 문제, 이민 문제 이런 거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오해가 하는 겁니다.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미국도 망가져 가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한국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노예화 과정 속에 있고 결국 어느 시기가 되면 뭐 인구 감축 당할 수도 있고 전쟁터 나가서 이제 대포밥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자, 이런 뭐 불길한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